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마음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좀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녹화가 사실은 되는 줄 알고 막 혼자 조금 진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녹화가 안 되고 있었어요. 네, 뭐 많은 걸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저께 화면은 이제 이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이 홈스크린이 이 5개의 감정만 선택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걸 8개로 이제 바꿔달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뭘 진행을 하고 있냐면, 이 감정에 이 표현된 이 그림이 지금 그림을 이제 해야만 이게 뭔지 감정이 보이는데, 이게 색상으로도 좀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유저가 이게 기쁨색인지 평온색인지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약간 직관적인 색상을 좀 적용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기 문서에다 반영을 하고 문서에 반영을 한 다음에 저게 좀 반영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색상을 추가를 해가지고 직관적으로 보이게 좀 수정을 해준 것 같고요. 여기에는 지금 아마 반영이 돼 있을 텐데 이게 이미지가 아마 가리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그건 아니네요. 문서에는 반영을 안 했네요. 아, 이제 반영을 했네요. 이제 문서에다가 반영을 잘 해준 것 같고 문서에 반영한 걸 여기 그대로 써야 될 텐데 또 살짝 달라요. 그래서 뭐 완전 틀리게 들어간 건 아니어서 일단은 좀 불만이긴 하지만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제가 코드에다가 수정하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코드에 바로 수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화면 개선은 바로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왔는데 지금 네모나게 깎인 이 부분이 좀 거슬리긴 하네요. 요거 깎인 거를 이제 동그랗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죠?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의 이 사용감이 좀 더 좋아질 테니까. 네,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근 기록도 아마 여기 수정을 해줄 것 같고요. 화면에서 보여지는 이 모습하고 여기가 다른데 여기가 좀 더 일관되게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그려놓은 거라서 일관되게는 딱 안 맞게는 된 것 같은데 여기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달라고 한 거는 이제 이 글쓰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글쓰기 기능을 이제 넣었는데 넣기 전에 일단 화면부터 좀 고민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개발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홈스크린을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개발을 이제 여기 글쓰기 버튼을 어딘가 적절한 곳에 추가를 해주려고 할 것 같고요. 자, 글쓰기의 위치를 얘가 어디로 잡아준지 좀 확인을 해보고 뭐 마음에 들면 그냥 쭉 진행하는 걸로 해보죠. 글쓰기 화면까지 이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모바일 상태에서 글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글쓰기를 해야 되고 자 오늘은 글쓰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까지 도입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리액트 네이티브로 앱을 개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처음 하는 거고요. 연습 삼아 이제 앞에서 한 번은 해봤는데 그때도 데이터베이스 도입은 안 해봤어요. 그래서 도입 전에는 제가 이제 이걸 해본 적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웹 개발을 많이 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모바일 시뮬레이터에서 내장 DB로 이게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꺼내고 이런 건 아직 안 해봐서 뭐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은데 완전히 잘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글쓰기 버튼을 만들었다가 지금 뭐 이게 위치가 안 맞아가지고 뭐 위치 조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제 나중에 만들어야 될 기능들이 하나씩 보이죠. 이제 캘린더가 있어야 되고 통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천천히 저희가 한 4편, 5편까지 하고 나면은 다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 다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지금 보니까 뭐 박스 위치가 뭐 안 맞아가지고 지금 버튼을 뭐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뭐 제 생각에는 유저 입장에서는 여기 위에 이 플로팅으로 뜨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스크롤바를 이렇게 최근 기록을 이렇게 내리다 보면 이렇게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봤을 때는 여기를 이렇게 내리면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버튼이 있으면 내리다가 이렇게 눌러서 건드는 것도 되게 거슬리는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할지 좀 보겠습니다. 네, 뭐 좌표 설정으로 아직도 고생을 하고 있네요. 제 생각엔 여기 그냥 플로팅으로 해달라고 할 걸 그랬어요. 좀 거슬려도 플로팅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스크린샷 찍었으니까 당연히 버튼이 지금 없다라는 걸 얘가 지금 이상하게 여기겠죠. 여기서 좀 쓸데없는 수정이 많아지네요. 글쓰기 버튼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 넣으면 되는데 뭐 여기에 넣기 그러면은 뭐 여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기다리겠습니다. 되게 오래 고민하고 있네요. 지금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걸 지금 이 위치에 어디에 적절하게 놔야 될지를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냥 사람이 딱 명확하게 지정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쓸데없이 토큰을 많이 잡아먹는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멈추고요. 글쓰기 버튼을 화면 오른쪽 아래에 오버 플로팅으로 하면 안 돼?
라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뭐 그냥 사실 제가 여기서 그냥 복사해가지고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녀석의 뜻대로 놔두겠습니다. 뭐 오버플로팅으로 띄운 거를 새로 그려주고 있는 모양이네요. 아 이제 제대로 하는군요. 개발 시에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여기 그리는 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이 펜슬로 이제 작업을 할 때 뭐 겹쳐서 하는 작업에 대한 뭔가 안 되는 것이 있는 것 같네요. 아 얘 또 왜 수정해 이 녀석. 수정하지 말라니까. 아, 이 녀석. 여기다 좀 수정하고 있네요. 여기는 됐는데, 위치가 부적절하네요. 제가 오늘 이런 기분이군요. 이 쉬운 걸 왜 못할까? 일단 뭐, 라이트 스크린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치 조정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근데 거슬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이쪽 부분을 보통 이렇게 드래그 하기 마련일 테니까, 뭐,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뭐, 그런 생각 듭니다. 이제 라이트 스크린 쪽에 이쪽 부분에 UI를 얘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플로팅 아래 여기 겹치는 요 오류는 이 위치를 살짝 더 위로 옮겨가지고 해결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제가 그냥 수정을 할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옮길 수가 없군요. 애초에 옮길 수가 없었네요. 그쵸? 이게 수동으로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네요.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포지션에 대한 이것이 이래서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뭐 여기를 하나 지워버리죠. 지워서 올리면 되지. 아,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애초에 레이아웃을 이 녀석이 그렇게 짰군요. 아하, 이렇게 하면 옮겨지려나? 아니네요. 아, 플렉스 레이아웃을 쓰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해했습니다. 일단은 그냥 놔두겠습니다. 뭐, 그래봤자 어차피 화면인데요. 뭐. 하고, 이제, 윗부분에 감정 버튼이 너무 큰 게 좀 거슬리긴 하네요. 뭐 일기를 뭐 엄청 길게 쓰진 않을 테니까 이 정도는 충분할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 아래 이제 키보드가 나왔을 때 키보드 레이아웃을 고려했을 때 화면을 보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가 그러면 키보드 레이아웃을 아래쪽에다 추가를 해줘요. 그래서 키보드 레이아웃이 보여지면서 여기가 이제 좀 부적절하다는 거를 이제 스스로 이제 약간 추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얘기를 해볼게요. 키보드 레이아웃을 이제 고려를 해봐라. 이거 지금 제대로 된 게 맞냐? 이제 저는 이거를 그냥 넣어준 거죠. 제 생각에는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기는 해요. 감정 버튼이 제 생각에는 좀 작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iOS 키보드가 올라오면 300픽셀 정도 차지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그쪽 방향으로 얘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 감정 버튼이 이렇게 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스크롤 형식으로 이제 구현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여기를 한 줄을 줄이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이 라이트 스크린 얘는 아마 일반 화면에서 이렇게 되고 키보드가 올라오면 뭐 이렇게 바뀌고 아마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감정을 여기서 편하게 고르고 키보드 입력 상태가 올라오면 골랐던 감정만 위에 이렇게 하나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이거는 얘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iOS 키보드 레이아웃이 추가가 되면 이 정도로 화면이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 얘가 훨씬 더 잘해준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를 받아가지고 가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화면은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서 바로 그냥 개발 작업을 시킬게요. 홈스크린을 좀 찝어가지고 이거 화면에서 글쓰기가 아래쪽에 너무 아래쪽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에 가리는 바람에 글쓰기 버튼의 위치가 애매한데 이거 화면에서 글쓰기 버튼을 살짝 위로 올려서 사용자가 가리지 않았다라고 느끼게끔 해줘. 근데 얘는 이 얘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사실 여기를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시뮬레이터 이미지를 그냥 넣어주고 문서화된 거에서는 사실 이 녀석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얘는 그냥 플렉스로 그냥 배치를 한 거기 때문에 잘못한 게 전혀 없는 것 같고 코드를 수정을 해가지고 얘를 살짝 위로 올려주는데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를 수정하라고 하네요. 따라가서 제가 여기를 수정을 해버리겠습니다. 바텀을 120으로 바꿨거든요. 120 찾아가지고 키보드를 해서 바텀 저기네요. 저기를 140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저는 140으로 올려가지고 약간 위로 올렸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누르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좋아졌고요. 뭐 이제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화면이니까 뭐 크게 틀린 건 없고요. 이게 오른쪽으로 배치가 됐으면 좀 약간 클라이언트한테는 설명하기 좋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제 키보드가 올라온 화면을 봤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구현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이트 스크린 키보드와 이제 라이트 스크린 요 두 개를 다 참고를 해가지고 이 두 화면을 참고해서 쓰기 화면을 구현해보자 라고 얘기를 일단 하겠습니다. 화면만 구현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구현을 하고 화면이 구현이 잘 된 것 같으면 데이터베이스를 도입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감정과 이 제목, 그 다음에 글이 저장이 되도록 하는 걸로 하고, 이제 글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더미 데이터가 필요가 없어지겠죠. 더미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로 입력한 것들이 최근 기록에 보이도록 해달라. 라고 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를 하면 또 하나의 기능이 추가가 될 것 같네요. 근데 오늘 좀 약간 수학이 있는 거는 이 화면을 구현할 때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만들어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막 이렇게 혼잣말을 했을 때는 얘를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왼쪽으로 밀어서 선택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오히려 이 에이전트가 제시한 방향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학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가 지금 구현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스크린 내비게이션 추가를 위쪽에 해주고 그 다음에 홈 스크린 여기에서 이제 글쓰기 버튼에 내비게이션 연결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글쓰기를 누르면 이제 화면이 넘어가는 기능과 돌아갔을 때 이제 여기 오늘 마음에 최근 기록이 잘 보이는지 요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도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알람 설정은 나중에 뭐 어디에다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것도 그냥 놔둘게요. 없으면 또 횡할 것 같거든요. 뭐 여기가 글쓰기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그 개발을 하시는 분들 다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거겠죠. 엄청나게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뭐 그냥 뭐 연습 삼아서 앱 만드는 거에서 뭐 그런 건 안 하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덕트로 내시는 분들은 이제 사용자의 UX, UI에 대한 그 경험이 이래야 좋다, 저래야 좋다 하면서 이제 이거를 뭐 픽셀 단위로 수정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고통스럽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사실 이런 걸 하면서 뭔가 뭐를 생각을 하냐면 쉬운 건 없다. 저는 이제 바이브 코딩 관련해서 이제 지식을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노하우나 아이디어 같은 걸 공유를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어차피 그 개발자분들의 그 고충이나 그분들이 진짜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는 사실은 몰라요. 정확히는 몰라요. 정확히 모른다는 건 제 와이프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지만 사실 진짜로는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사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실제 그 개발 과정을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좋게 말하면은 그냥 딸깍해서 쉽게 만든다라고 이제 그냥 그분들한테는 안 좋은 거죠. 우리한테는 좋은 거지만. 근데 이런 과정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은 거는 이 과정이 결코 쉬운 건 아니구나. 이런 걸 느껴보시면 그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글쓰기를 누르면 이제 글쓰기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제목을 입력을 하면 이제 글쓰기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았어 라고 하고 기쁨을 골라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장 이렇게 하면 여기 저장이 되어야겠죠? 자, 근데 없습니다. 기쁨을 했는데 없죠?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할 때가 된 겁니다.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해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저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뭘 도입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플랜 모드로 하겠습니다.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적합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가볍고 이 애플리케이션 수준에 딱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추천해 줘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계획을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지금 근데 이거는 서브 에이전트가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서브 에이전트가 동작을 했는지 좀 보고 싶은데, 지금 제가 서브 에이전트를 이 커서에다가 세팅을 해놔가지고 얘가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서브 에이전트 중에, 어딨죠? 뭐가 동작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얘 뭐지? 정한 게 없는데? 다른 기능인가 보네요. 제가 이게 때문에 무조건 서브 에이전트라고 알고 있었는데, 뭐 또 다른 게 생겼나 봐요. 어쨌든 전 플랜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하드 코딩된 상태라는 건 아까 전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 확인을 했었죠. 얘가 이거 이제 저장 기능이 미구현되어 있다. 고백만 된다. 화면을 돌아가는 기능만 있다. 근데 얘가 추천하는 건 엑스포 SQL 라이트라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해줍니다. 내장이고 쿼리 지원이고 구조화된 데이터에 적합하다. 그래서 뭐 호환된다. 어쩌고 가볍다. 뭐 제가 생각해도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제 오늘 기분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은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진을 저장하는 것도 아니고 텍스트만 가볍게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하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빌드를 그냥 때릴게요. 오토를 안 하고 저는 오퍼스에게 이제 개발을 이제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열심히 개발을 해주겠죠? 그러면 해주고 나면은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게 날짜랑 뭐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created at이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저희 아까 화면에서 이 글쓰기에 들어가시면 이 아래쪽에 이제 오늘의 이 날짜 이 시간 기록이 있었잖아요. 이 시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캘린더나 통계에다가 그 데이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제가 너무 대충 보고 넘어갔지만 다행히 크리에이티드 엣이 있고 컨텐트 뭐 이렇게 다 구분을 해가지고 넣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테이블을 좀 보여줬으면 좋았는데 있네요. 데이터 모델은 이제 이렇게 감정, 그다음에 제목, 내용,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드.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 확인을 해서 얘가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해줄 거고요. 해주고 나면은 이제 저장이 잘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가 지적했던 이 하드코딩 되어 있던 이 더미 데이터는 이제 아마 날려주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코딩 된 거를 이제 제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상한 대로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은 이제 오늘 완성할 거는 아주 쉽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은 뭐 캘린더 뭐 이런 거 보면 되겠죠. 지금 보니까 이제 샘플 엔트리스를 이제 날려가지고 이제 버그 화면이 나타났고요. 데이터베이스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게 하면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로 이제 되면서 이제 오류가 수정이 되겠죠. 이렇게 오늘 마음도 요 정도면 큰 오류 없이 제 생각에는 잘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예상이 되는 거는 이제 뭐 날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날짜별로 정렬을 한다라던가 이제 뭐 이런 기능들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통계는 이제 제가 좀 고민이 되고 있는데 오늘 그 사실 이 내용을 저희 와이프하고 이제 막 제가 이런 거 만들고 있는데 어떠냐 했더니 뭐 재밌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예전에 이제 만들고 싶었던 앱이 하나 있었는데 뭐 그 픽셀 다이어리인가 뭐 그런 개념이 있대요. 그래서 감정의 느낌을 내 마음대로 색깔로 이제 정해가지고 색칠을 해서 이렇게 약간 픽셀 형태의 뭔가 색칠된 그 맵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맵에 있는 색깔을 누르면은 그날의 일기가 나오는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랑 약간 연결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넣어가지고 약간 아이데이션을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서 앱을 좀 발전을 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감정과 날짜 그리고 이제 일기라는 이 컨셉이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쭉 가보는 걸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완성이 됐고 얘가 이제 글쓰기 이제 더미 데이터가 날라갔기 때문에 이제 글쓰기를 해봐라 이제 이런 알림까지 잘 넣어준 것 같습니다. 자, 글쓰기를 누르고 기쁨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기쁘다 완성이 됐다 라고 하고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글이 저장이 될 거고요. 이것도 잘 된 것 같고요. 평원으로도 하나 하겠습니다. 완성이 된 앱이 잘 동작한다. 반대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잘 동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글을 누르면은 이제 글로 이동을 해야겠죠. 이 글로 이동하지 않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아직 기록하는 것만 했지 이제 글을 보는 화면은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제 내일은 글을 보는 화면도 이제 구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캘린더랑 연동해서 달력에서 눌러서 글을 보러 가는 화면이 연동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고요. 이 애플리케이션이 완성될 때까지 저는 쭉 달려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영상은 일단 오늘 여기까지고 내일 또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